자, 안녕하세요. 단소고에서 단소고 영어를 맡고 있는 서정은이라고 합니다. 네. 자, 이제 가장 중요하신 부분들이 이제 단소고 우리 1학년 영어가 어떻게 나오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이제 경향들. 사실은 그게 가장 궁금하실 거고요.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그거 어머님들이 가장 준비해야 되니까 본격적으로 그냥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희 이제 단소고 내신 분석을 잠깐 먼저 해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일단 이제 중학교에서 이제 고등학교로 넘은 시점에서 보시면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중학교는 저희 교과서가 이제 거의 다 2과씩 들어가죠. 1, 2과, 뭐 3, 4과 그런 식으로 2과씩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고등학교에서도 교과서 2과가 들어갑니다. 근데 기말 지금 이제 시점이 두고 있는 거지 한 과로 줄기는 했는데요. 근데 일단은 교과서가 2과씩 들어가는 건 맞는데 이제 지문의 길이가 2배로 늘어나게 되겠죠. 그리고 학습지가 나옵니다. 근데 학습지라는 건 학교마다 차이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교과서와 연관된 뭐 이제 프린트물이 나와서 교과서 연계 이제 프린트가 나오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외부 지문이 나온다 하더라도 짤막한 단문 같은 경우 학교별 외부 지문이 2-3개가 첨가되어 있는 것. 그나마 조금 영어를 좀 더 심화적으로 가르치는 학교, 중학교들은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근데 저희 이제 단속으로 넘어가면 작년까지는 저희 EBS 올림포스라는 교재를 썼었어요. 근데 올해 교장 선생님이 바뀌시면서 교장 선생님이 영어과 출신이세요. 그래서 영어에 굉장히 많이 힘을 주시는 선생님이라서 처음으로 저희 단소가 자체 제작 부교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 부교재가 주된 교재고요. 사실은 교과서는 2과씩 나가지만 전체 학기에서 시험적인 비중도 20%가 채 차지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1학기 때 같은 경우는 교과서에서는 2문제, 3문제 출제됐고요. 현재 지금 2학기에서도 2문제, 3문제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럼 단소고 자체 교재는 이제 3학년 저희 이제 3월에 입학하면 부교재가 나오는 거고요. 총 28개 지문들이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 학기당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자체 부교재가요, 1학기 때는 비중이 사실은 70%였습니다. 그래서 거의, 근데 이제 지금 2학기로 넘어와서는 60%로 줄긴 했는데 그 이 지문들이 다 어디 지문이냐? 교육청 모의고사 지문이고요. 그리고 저희 현재 이제 예비고 1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딱 절반, 28개 중에서 14개는 고등학교 1학년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14개는 고등학교 2학년 지문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희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모의고사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야 되고요. 쉬운 지문이긴 하지만 한두 문제는 고3 거 기출이 들어가긴 합니다. 그리고 또 2학기 때 저희가 변화가 됐어요. 자, 제가 말씀드렸죠? 올해 들어서 우리 EBS 올림포스 자체 교재 없어졌어? 우리 단소고만을 위한 자체 제작 교재가 나왔어. 근데 2학기 되면 또 뭐가 변해되면 70%였던 단소고 부교재가 다시 60%로 줄면서 모의고사 저희 3월, 6월, 9월, 11월 1년에 2번씩 보잖아요. 학교에서 수업 안 해주셔요. 근데 그 지문 시험 범위는 28개 고스란히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문제가 나와서 이번 중간고사 지나가는 거 말씀드리면 교과서 2문제, 여기에서 한 28문제, 그 다음에 올해 지문에서 5문제. 그래서 60, 20, 20대 비율을 나왔습니다. 그럼 실제로 뭐냐? 학교 수업 굉장히 꼼꼼히 들었어요. 교과서 수업 해주시죠. 그 다음 자체 교재 수업 해주시죠. 근데 모의고사 수업은 안 해주십니다. 근데 28개 지문. 어쨌든 여기서 4문제 나오지만 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28개 다 다뤄야 되는 부분이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실제로 혼자 공부하지 않으면 소화가 안 되는 지문들이긴 하죠. 그럼 여기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중학교 때보다 고등학교 때, 그리고 저희 현재 지금 재학생들 1학년 1학기 때보다 2학기 때 범위는 굉장히 넓어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볼게요. 자, 객관식과 이제 서답형, 즉 알고 있으면 서술형 문제가 나오는데요. 지금 보시면 1학기 때는요 23문항이었고요 영작이 5문항이었습니다. 근데 영작 그 5문장 하나에 7점, 많게는 10점씩 부과되는 거였습니다. 다 통으로 영작하는 문제였고요. 자, 그러고 나서 23문항 중에서도 듣기는 5문항이었습니다. 자, 근데 1학기 때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잘하고 못하고가 다 영작에서 갈렸습니다. 그러니까 저가 실질적으로 지금 작년 같은 경우 작년 이 시점이 시작했던 단소고 예비고 1학년들이 지금까지 저랑 1년 동안 공부하고 있는데 객관식은 계속 줄여나가요. 공부 못했던 친구들도 한 학기 텀을 바뀌면서는 제가 성적 올리는데 영작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한순간에 올라갈 수가 없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가르친 애들도 1등급, 2등급 고정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머님들이 굉장히 많은 항의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번에 입금시대 어머님들이 시험에 판도를 바꿔놨습니다. 뭐냐, 2학기 때 서술형 아예 없어졌습니다.
서술형 없어지고 우리는 어차피 정시를 바라보는 친구들도 있고 어차피 수능 영어가 중시하니 서술형 다 없애고 통으로 그냥 다 객관식 문제로 이번 2학기 때부터 싹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문항수가 늘어났겠죠. 그럼 이제 뭡니까? 지문을 많이 익혀서 누가 시간 내에 빨리 푸냐라는 걸로 바뀌어서 중간 때는 33문제, 그 다음에 객관식 30문제,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25문항이었던 문장이 2학기 때로 넘어가면 서술형이 없어진 대신에 35문항에서 38문항인데요. 이것도 고정되어 있지 않은 게 중간고사 때는 38문항이었는데 이번 기말 때는 또 35문항을 준다고 했으니까요. 기본적으로 어떤 흐름의 기조를 가져야지 우리는 딱 몇 문제가 나와 라는 것들에 대한 고정가스는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서술형 없애보다 보니 어떤 상황이 생겼냐면요. 저랑 한 학기 때 꾸준히 했던 친구들 있잖아요. 그리고 계속 저랑 훈련을 했던 친구들은 하는 만큼 성적이 오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4등급 했던 애들이 2학기로 넘으니까 2등급, 그 다음에 3등급 위에 올라간 애들을 꾸준히 생겨서 이제서야 아이들이 하는 만큼 올라가니까 사실은 더 재밌게 영어 공부를 해서 내신 때도 으쌰으쌰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로 갔을 때 우리가 지금 예비고 1학년들도 또 갑자기 또 과거로 회귀해서 서술형이 된다거나 아니면 ABS 교재로 들어가기보다는 자체 교재와 이런 흐름으로 난조 가져갈 기조가 굉장히 높게 되겠고요. 자, 좀 세부상으로 들어가게 되면 제목 일치 문제, 순서 추론, 그 다음에 영작, 문법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작은 기본적으로 내문학에서 나왔지만 2학기 때는 없어졌고요. 그러면 제목, 순서, 문법, 듣기에서 나옵니다. 듣기는 시험 범위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듣기는 뭐냐면 교육청 저희 기출 모의고사로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몇 년도가 될지 모르겠죠. 그게 작년 문제일 수도 있고요. 재작년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어쨌든 기출에 대한 그 듣기 문제가 들어가는 거고요. 나머지는 이런 문장이 들어갑니다. 여전히 사실은 킬러 문항이나 아이들이 1등급 가리는 문장은 문법에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문법 같은 경우는 한 문항 정도는 교과서 문법이고요. 나머지는 부교재입니다. 자, 그러면 어머니들 보셨을 때 제목 순서 문법이면 기본적으로 저희 뭡니까? 50개가 넘는 지문들이 정확하게 내용 파악과 독해의 흐름을 파악한다면 사실은 좀 저희가 공략해서 충분히 아이들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의 기조로 흘러가긴 하겠죠. 자, 그러면 시험 대비하는 방법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 저희가 100점 포인트는 뭡니까? 확실한 해석해야 되는 거겠죠, 사실은. 그냥 딱 봤을 때 이런 내용이야 대충 좀 보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죠? 부교재 몇 개 들어갑니까? 28개 지문 들어가고요. 모의고사 28개. 그럼 이거만 해서 56개 지문이고요. 56개의 지문 플러스 교과서가 1개 들어갈 수도 있고 2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놓치는 부분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그리고 그냥 넘기는 부분이 생길 테니까 가장 중요한 건 확실한 해석, 내용 파악이 제일 중요했죠. 왜? 내용 파악이 돼야 주제문, 문제 고를 수 있고요. 주제문을 골라내야지 애들이 순서를 바꿔놨을 때 뭐가 앞에 들어가고 뭐가 끝에 들어가고 뭐가 중간에 들어가는지를 알 수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용을 파악하면 주제, 요지, 요약, 순서 그런 문항들을 20문항을 싹 다 잡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사실은 가장 어려운 게 어휘 문제입니다. 저희 단소가 어휘 문제에 2-3문제가 꼭 나와요. 근데 어휘는 뭐가 나올지 모르겠죠. 왜? 동의어, 유의어가 그냥 선생님들의 권한 속에서 그냥 나오는 거지 아이들한테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중간 기말고사 그 외적인 부분에 방학 동안에 그다음 예비 고1 부분에는 사실 어휘를 많이 채워듣는 문서를 많이 해야 될 거고요. 어휘와 문법 같은 경우는 미리미리 공부를 해놔야지 그래야지 내년 1년 동안에 기본적으로 빈 구석들을 많이 채울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왜? 내신 공부할 때는 그 내신 범위를 쫓아가기 바쁘기 때문에 확실한 사실은 독해 연습하고 훈련하고 그런 연습들을 많이 기조 흘러가니까 어휘와 문법은 기본 베이스가 되려면 방학을 이용해서 사실은 이 부분들을 확실하게 신경 써주셔야 될 거고요. 반복이 중요하겠죠. 아이를 한 번 들으면 또 흘러갈 수 있겠죠. 왜? 어저께 배운 것들은 알겠지만 사실 2주 전에 배운 것들은 아이들이 머릿속에서 흘러들어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계속 지문에 대한 반복하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똑같은 그 지문들이 어떻게 문제가 출제될지 모르니까 변형 문제로서 훈련을 파악해서 저는 이제 지문 하나 있으면 거기에 대한 변형 문제 한 10개 정도 다양하게 문법인지 어휘든지 아니면 순서라든지 요지든지 그렇게 다양하게 변형 문제 훈련을 통해서 아이들이 54개의 지문들을 그 내신 기간 동안에 계속 반복 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계속 흘러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이들이 가장 이제 효과적을 많이 봤던 분이 이런 것들입니다. 수업하면 하고 나면 아이들 그냥 끝나는 건 아니죠. 애들이
물론 가서 복습하고 계속 반복 훈련하면 좋겠지만 사실은 학원에서 선생님이 끌어주지 않으면 아이들이 사실은 힘든 부분이라서 항상 그 전날, 그 전 시간에 시험 본 것들을 무조건 이렇게 테스트를 보는 거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저희 지금 1학년 2학기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테스트지를 제가 가져온 겁니다. 자, 이게 실제 보면은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작년도 기출이었고요. 아마 지금 보면은 저희가 내년 23년도니까 올해 22년도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3, 6, 9, 11 총 8개의 모의고사를 전반적으로 확 훑고 내년에 입학을 하시면 아마 그 지문들이 다 내년 부기제에 다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이들이 이렇게 합니다. 그럼 아이들 수업을 잘 들었어요. 근데 아이들 수업을 잘 들었는지 이해했는지를 제가 파악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문법 체크, 그 다음에 중요한 문장 분석, 그 다음에 해석, 그리고 이 단어가 뭔지 이 단어가 뭔지 체크까지. 그게 테스트를 반드시 통과해서 넘어가야지 지난 시간에 아이들이 얼마만큼 소화가 됐는지. 자, 그렇게 되면 저랑 뭐요? 학교에서 수업 한번 들었죠? 아니면 학교 수업 듣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저랑 지난 시간에 수업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와서 수업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다시 한번 체크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틀렸어 몰랐어? 끝나고 다시 한번, 아니면 클린 시간에서 다시 한번 체크되고요. 그리고 집에 가서 뭡니까? 똑같은 지문을 변형 문제로 10번 정도 풀어보고요. 그래서 지문에 대한 노출은 적어도 3번에서 10번까지 계속 노출을 시켜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아이들이 하는 얘기, 이게 가장 많이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왜? 해석 아무리 3명, 뭐 한두 명 놓고 제가 수업을 하면 뭐 물어볼 수 있겠지만 그것도 1대1 문답 계속 하다 보면 사실은 진도가 많기 때문에 계속 지쳐지게 되겠죠. 근데 이렇게 되면 아이들이 정말 단어를 아는지, 해석은 정말 할 줄 아는지, 문법은 기본적인 체크가 되는지, 그리고 하다 보면 그래서 이거 무슨 내용인데? 주제가 뭔데? 라고 해당되는 거고, 이거 풀면서 주제문 한번 별표 쳐봐, 밑줄 쳐봐 라고 하면 사실 이 테스트가 사실은 뭡니까? 시험 전날에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족보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테스트를 저는 굉장히 중시하고 아이들도 사실 성적이 4등급에서 2등급, 그 다음 지금 1등급 끝자락까지 올라간 친구들은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린 거, 이 테스트를 가장 열심히 본 친구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냥 문장 단어 때로 떼서요. personal 뭐야, psychology 뭐야가 아니라 지문 주고 그 지문 안에서 이 단어가 뜻이 뭔지를 파악하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복습 테스트가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 특히나 우리 학교 학생들한테는 그거만 봐주시면 될 거고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내신이 어떻게 흘러들어가고 어떤 방향성은 알게 되었고요. 1학기 때는 이제 넘어가시면 내년에 같은 경우는 뭐 동아리 모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 영어만 중요한 게 아니죠. 더 중요한 수학도 있고 국어도 있고 해야 될 게 너무나 많아서 학기 중에는 내신을 쫓아가다 보면 사실 실질적으로 자기가 부족했던 부분 쌓아가는 시기는 사실 별로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이 사실 제일 중요한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법과 어휘가 기본적으로 지금 채워지지 않으면 내년에는 이거 채워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어법에 대한 정리가, 문법 정리가 학기 중에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정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실질적인 38명 문항 중에서 문법 문제는 적게는 2문제, 많게는 4문제 들어갑니다. 비중적으로는 적을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내신을 들어갈 때 아이들이 문법에 대한 용어가 약하면 수업을 다뤄갈 때도 쫓아가기 바쁘고요. 흐름을 파악해야 되는데 그 안에서 지금 문법 설명이 무엇인지 선생님 말이 들어오지 않으면 사실은 그 겉돌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방학에는 반드시 기본적인 문법 정리가 들어가야 되고요. 어휘가 미리 훈련이 돼야지. 어휘가 사실은 독해의 꽃이 아니겠습니까? 어휘 단어 뜻을 알아야지 그래도 한 문장 한 문장 해석을 해 나가는데, 그래도 반가운 소식이 지금 이런 기조가 내년까지 흘러간다면 부교재는 2022학년도 지금 현재 기출 모의고사가 부교재 문제에 몽땅 들어가 있을 테니 부교재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지문에 나와 있는 기출문제 어휘를 반드시 외우고 지나가면 사실은 1년 동안에 우리 나올 부교재 문제가 한번 훈련이 되고 접하게 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독해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청 모의고사 22학년도 거. 그래서 반드시 저랑 수업을 하시던, 단대에서 하시던, 집에서 각자 공부를 하시던 3, 6, 9, 11 모의고사 고1 거, 고2 거는 반드시 풀고 단어 외워주시면 내년에 수업을 들었을 때, 부교재를 접했을 때 이 지문 눈에 봤던 거네? 해석을 한 줄 더 할 수 있겠고 더 꼼꼼히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굉장히 우리 학생들한테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다. 이 포인트는 반드시 잡고 가야 된다는 걸 어머님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방학은요. 저희 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지금 고등학교 애들이 사실 1년 농사 다지는 시기예요. 방학 때 아니면 공부할 시간 없어요.
왜? 내신 대부분 5주에서 7주 잡으면 내신 쫓아다니다 보면 벌써 방학이고요. 내신 쫓아다니다 보니까 벌써 저희 겨울방학이고요. 그래서 겨울방학 같은 경우는 거의 내신 끝나면 1월, 2월, 그 다음에 12월 뒤에 한 2주 남고요. 그 다음에 1월, 3월 초에 한 1, 2주 남으면 이 2달에서 3달 동안이 사실은 1년 농사 질 수 있는 가장 귀한 시기인데 그때는 고교 기출 필수 어휘를 암기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독해 공부하기 바빠요. 문법 해야 될 거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 시에 단어까지 외워야 되면 아이들은 사실 뒤집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휘만 좀 끌고 가는 친구들. 제가 지금 보니까 저희 영어 격차 굉장히 큽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현재 고1인데 고3 거 풀려도 한두 개밖에 안 틀린 친구들도 분명히 있고요. 고1 거 풀어도 해석 자체가 안 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똑같이 스타트를 시작했습니다. 영어 너무 못했대요, 중학교 때. 그런데도 그래도 성실하게 꾸준히 저랑 1년 동안 쫓아온 친구들은 5등급에서 시작해서요. 지금 3등급까지 쫓아오고 그게 재밌으니까 그래도 얼추절추해서 이제 보면 독해 해석이 되고 독해 부교재 문제나 변형 문제도 지금까지 계속 끌고 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단어 외우기 싫고 무조건 하기 싫어하는 친구들은 제가 수업 외적으로 일요일날 클리닉을 아무리 불러도 사실은 본인이 어휘가 암기가 약하거나 안 하려고 하면 사실은 힘들거든요. 근데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수업 시간에 하는 거 성실하게 그대로 끌고 오고 그 시간에 부족한 거 클리닉 시간에 메꾼 애들은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린 거 성적 1등급에서 2등급 전부 다 올랐습니다. 다시 말하면 단속어 애들 저희가 가장 유리한 부분들이 지금 있는 거 영작이 없어진 상황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등급은 2등급까지는 반드시 올릴 수 있다는 부분인 거죠. 2등급에서 1등급 올리는 건 기본적으로 사실은 어휘나 문법이 정확하게 백업돼야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 외적으로는 사실은 내가 영어를 못했어? 부족했어?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백업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사실은 우리가 분명히 1학기 때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거. 1학년 이하의 독해 모의고사, 독해, 어휘 반드시 이 부분을 짚고 올라가자. 그러면 조금 영어가 편할 수 있을 거고 아이들이 자신감만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것만 가지면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 많이 큰 것 같지만 아직도 애기거든요.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생기고요. 뭔가 눈에 보이면 재밌어서 따라올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머니께서 가이드고 학생들한테도 어떤 부분들이 나올까를 좀 짚어주시면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좀 더 편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계속 이제 그런 부분이 제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법 같은 경우도 그렇죠. 문법 같은 경우도 그냥 객관식으로 그냥 다 몇 번이야 라고 흘러가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왜 어떤 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 거고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내 눈에 for이 보이면 반드시 이런 have pp 형태를 써야 되는 부분이고 그럼 이 똑같은 유형을 다시 한번 틀린 부분을 찾아서 바르게 고쳐는 이런 식으로 손을 훈련해서 정확하게 내가 알아서 풀 수 있는 모형을 돼야지 대충 20%의 확률로 답 찍어서 맞았네 틀렸네 넘어가는 건 사실은 별 의미가 없는 부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문법 수업이 흘러 들어간다는 것 그거 봐주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실전 문제풀이 들어갔을 때는 틀린 문장을 다시 한번 골라서 고쳐보는 것.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실질적으로 그냥 아이들한테 답 대충 남자들 특히 그래요. 틀린 거 고쳐가면서 객관식 문제 풀라고 해도 그래도 결국에 답 2번, 3번 숙제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예 그런 문항을 지워드리고 이런 식으로 훈련을 하고 대신에 문항수를 줄여놓고 해놓고 아이들한테 그래서 답이 뭔데? 그래서 뭐가 틀렸는데? 요렇게 반복 훈련되면 아이들이 적게는 2주, 많게는 4주 정도 훈련만 되면 이제 이게 익숙해지면 당연스럽게 이렇게 문제 푸는 기조로 흘러 들어가게 되겠죠. 네, 보캐블러리 같은 경우는 공통적으로 저희가 같이 해야 될 것들은 당연히 지금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린 22학년도 기출 모의고사 단어를 당연히 반드시 외우고 우리가 입학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별로는 수준차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고 모르고 있는 단어들이 분명히 생깁니다. 자,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정리가 잘 된 친구들은 수첩을 들고 다닐 거고요. 정리가 안 된 놈들은 북하고 A4 그냥 찢어가지고 대충 써가지고 긁고 다닐 거고요. 이래도 저래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다? 내가 모르는 단어 써서 그걸 씹어먹고 쓰레기통 버리던 책꽂이에 꽂아놓던 정리를 했던 간에 어쨌든 개인별로 모르는 단어 5개에서 20개 정도는 각자 체크해서 각자 공부해서 체크받고 그리고 공통적으로 했는 부분들을 같이 연습하고
그리고 아이들한테 막연히 수능에 나오니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니네가 입학해서 나오는 교재 안에 들어있는 단어라고 하면 사실 동기부여가 좀 더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형식으로 아마 이제 수업 준비가, 그다음에 저희가 입학 준비가 돼야 된다는 부분, 그거 봐주시면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리딩 같은 경우도 그냥 따로 지문 떼지 않고요. 실질적으로 내신과 연계되는 지문으로 동기부여 주면서, 근데 아이들한테 무조건 딱 주고서 문제 풀어, 독해, 해석, 끝. 그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저희 부교재는요, 주제편, 어휘편, 문법편, 요약편, 섹션별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저희도 역시나 가장 사실 편한 게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건 주제겠죠. 그러니까 주제편으로 많이 좀 흘러 들어가고요. 그게 좀 익숙해졌으면 요약으로 흘러가고요. 요약에서 흘러가면 조금 더 꼼꼼하게 공부할 수 있는 어휘편으로 가서 정확하게 직독직해 한번 훈련해보고요.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이제 이런 식으로 익숙한 흐름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독해의 접근을 유도시킬 수가 있겠죠. 자, 그런 형식으로 들어갑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수업 구성 같은 경우는 3시간이 들어가긴 하지만요. 남자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저희는 숙제가 돼야 돼요. 근데 숙제 안 해온 친구들이 있겠죠.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미리 불러서 사실은 숙제나 숙제 점검 질의 오긴 하는데요. 지금 현재 고1 같은 경우는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일찍 불러서 먼저 제가 숙제를 시키고 아니면 질문 받고 이렇게 훈련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수업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는 제시나 숙제 오답. 사실은 요거까지 안 되는 친구들은 주말에 따로 불러서 클리닉 시간에 숙제 체크하고 질문 받고 그런 식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수업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공부 내가 챙겨서 리뷰하고 사실은 숙제하는 부분들이 중요해서 그것을 수업하기 전에 제가 불러서 점검하도록 유도시키거나 아니면 다른 날에 주말에 왔을 때 그걸 유도시킨다는 것. 그렇게 한번 어머님들이 염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스케줄은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걸 거고요. 이제 물론 학기 중에는 시간표가 변동이 되긴 하겠지만 기본적인 여기 흐름들은 이렇게 흘러 들어간다. 그다음에 내신에 대한 기본적인 이런 흐름들과 출제 경향은 이렇다라고 어머님들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혹시라도 질문 사항 있으신가요? 네,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머님들이 크게 알고 가실 때는 우리 단소국어 출제 경향이 이렇구나. 그다음에 어떤 방향으로 나오는구나. 그래서 그 방향성을 잡고 그래서 지금 이제 12월, 1월, 2월 어떻게 준비를 해서 3월에 입학을 해야 되는지를 그런 부분들을 어머님께서 방향성을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영어는 암기 과목이지만 암기 과목, 한국 영어는 사실 암기 과목이죠. 왜? 단어가 외워야 되고 문법을 외워야 되니까. 그런데 저희 단소국 같은 경우는 어법보다는 사실 전반적인 수능 흐름으로 기조로 가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독해를 더 많이 유도해서 지금 영작이 빠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휘나 독해가 수능 방식으로 더 흐름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이들이 사실은 1등급은 사실은 3명에서 4명밖에 안 되는 아이들이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2등급부터 전 5등급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굉장히 이거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유동성이 굉장히 큰 친구들이라서 반드시 지금 부족한 친구들은 시작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한 달, 2달 한다고 해서 영어가 사실 바짝 왔다 갔다 하진 않아요. 기본적으로 저랑 해서 성적들이 쭉쭉쭉 다 오른 친구들은 그래도 한 텀, 두 텀을 돌린 친구들이긴 합니다. 근데 미리 준비했던 친구들, 방학 때 준비했던 친구들은 3월 달에 조금 더 편했고요. 그리고 1학기 때 성적이 좀 눈에 띄는 상상이 없었어도 그래도 그 바탕을 보여서 2학기 때는 다 백업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조금 진득하니 지금 해야 되는 분명성을 지금 계속 바탕을 잡아주시면 지금부터 시작했으면 3, 4월에 조금 빛을 볼 거고요. 지금 수학이나 다른 거 해야 될 게 너무나 바빠서 3월부터 시작했다라면 3월, 4월 밑바탕 깔아주셔서 그거 자양분으로 2학기 때, 2학년 때 더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거를 조금 생각하시면서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영어는 마치고요. 혹시라도 더 네. 학기 중 4에서 7은 4시에서 7시로 나오세요? 네, 월요일은 저희가 일찍 끝납니다. 일찍 끝나서요. 아이들 갔다 오면 학교 원 친구들, 집도 원 친구도 있고요. 중간에 텀 비면 딴 데로 새지요. 그래서 1학년들 같은 경우는 학기 중에 1학년 때 학교 바로. 네. 아까 왜 1시간 일찍 와서 네. 체크하고 네. 하는 그 시간이 되나요? 그럼 4시에 왔으니까 4시부터 5시까지 숙제 체크하고요. 5시부터 8시까지로 옮겨가겠죠. 저도 네. 궁금한데요. 이렇게 왜 수업 방법이 선생님마다 다 다르시잖아요. 네. 하나를 가지고 다 같이 뭐 설명한 다음에 결별로 가는 네. 게 있고 뭐 순서대로 선생님 보시면서 하는 게 있잖아요. 네. 어떤 형식으로?
우선 일단 저를 맞으면 아이들 일단 오는 순서들이 있죠. 1시간 일찍 와가지고 정말 열심히 숙제를 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숙제를 해서 오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그런 친구들에게 받는 순서들을 제가 그냥 가르치는 거고, 수업은 당연히 제가 1대 다수로 여기서 강의를 수업을 할 거고, 동영상을 찍어서 아이들이 혹시라도 놓친 부분 있으면 아이들이 수업을 들었지만, 현강을 통했지만 동영상을 다시 한번 시청해서 들을 거고요. 그리고 나서 오답 체크는 끝나면 다 개별적으로 체크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오답 체크는요, 이 시간에 일찍 와서 오답을 먼저 하는 친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시간은 숙제하기 급급해서 끝나고 하는 친구들이 있고요. 근데 끝나고는 가야 돼요. 왜냐면 끝나면 아이들 남아있기 싫어하거든요. 그런 친구들이나 아니면 공부량이나 숙제량이 좀 미진한 친구들은 일요일날 제가 한 3시간 정도 오픈 클리닉을 열어놓기 때문에 그 시간에 와서 제 앞에서 문제 풀고 오답 체크해서 충분히 풀고 나가고, 간혹 가다가 독해가 아예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 친구들은 변형 문제 사실 안 풀리고요. 독해 직독직해 하는 시험지 다시 뽑아서요. 일요일날 제가 다시 불러서 그냥 한 줄 한 줄 해석을 시킵니다. 그런 식으로 약간 개별 체크가 들어가게 되겠죠.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일요일날 클리닉 시간이 지금 현재는 몇 시? 현재는 일요일 1시부터 4시예요.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나중에 또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학원 측이나 저한테 연락 주시면 그거는 개인별로 상담 드릴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편하시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